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향후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속도의 증가로 인해서 파월 의장도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지난 FOMC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텀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고 내년도의 상반기에는 미국의 장기물 발행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TLT와 TF에는 참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11월에는 순조롭게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고 12월에도 한 차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겠지만 내년도 금리 방향이 하향되면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대안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채권보다는 결국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결국에 금과 은이 수혜를 받죠. 결국에 통화량이 팽창하고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수요 증가가 현재 견인이 되고 있으면서도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금과 은은 기본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7% 이상으로 가는 이런 시즌에서 달러가 한번 같이 동반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는 이 미국 채권보다는 오히려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대선 불확실성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시장들도 한 차례 더 환호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채권 금리도 단기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20년, 30년물도 단기적으로 조정받으면서 TLT와 TF는 소폭의 반등 흐름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물려 있는 분들도 손실 규모를 축소를 시킨 다음에 살출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장기적인 방향이에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7%대 갈 수 있다.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했고 이런 시기에서 미국 채권 하면은 진짜 진심으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언론에 선전선동 당해갖고 이제 부안해동 개미가 되면 안 되겠죠. 석 개미들도 굉장히 많이 채권 투자에 단을 했고 손실을 보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로 심심치 않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좀 위험한 투자는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선 TLT 같은 경우는요, 다행스럽게도 거래량까지 터져주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추세성을 그릴 것이라고 봤을 때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에 제약이 걸려버리면서 소폭의 반등만 나올 뿐이지 이후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지금부터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현재 채권 트럼프 당선 이슈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추가적인 금리나 25bp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 환경 속에서 소폭의 반등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성으로 올라갈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릴게요. TF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유튜브만 켜도 작년 2023년도에는 TLT와 TF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렸거든요. 미국의 금리 상당히 다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 할 일밖에 안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TLT와 TF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반대로 이거는 악마의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이 당시에 제 덕분에 이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슈퍼챗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이때 당시엔 유일하게 채권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반등은 봤지만 상단이 돌다 실패함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인정하고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현재 최근에는 소폭의 더 조정 이후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이탈을 하는 이런 시기에서도 앞으로 봐야 될 거, 채권 결국에 누가 사줄 거냐, 누가 매수해줄 거냐 라는 거였고, 반면에 이 공급 물량은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도 향후에 이제 물가의 상승의 압력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물가라는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 안 되며 채권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부터 실제로 이 물가에 대해서 정말 시장에 리스크가 두각이 되면서 10년물 금리는 올라가고 TLT와 TF는 조정을 더 추가적으로 받았죠. 먼저 이 TF는 17년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이지만 간단하게 10년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월봉상에서 반등을 했어요. 이거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반등이 하락이 나오던 중에 일시적인 반등을 볼 게 아니라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흐름이더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닐 카시카리도 트럼프 행정부와 새 의회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줄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제재와 높은 생산성 성장으로 인해서
통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리를 덜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카시카리는 지난 FOMC 이후에 첫 발언에서 트럼프의 행정부와 새 의회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줄지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9월에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지만 몇 달 전에 우려했던 것만큼은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경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시사했습니다. 이제 물가와 관련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현재 둔화폭이 더 이상 크게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된 것은 아니고 특히 주거 물가의 완전한 둔화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장률과 생산성이 계속 강력하다라면은 기준금리는 많이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우선 이 카시카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감세, 재정 적자 문제, 이 반이미 정책까지 같이 시행된다면은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상승할 전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빚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빚의 증가폭이 향후에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현재 채권의 금리에 굉장히 상방으로 튀어오를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최근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22%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3%는 중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권자들의 75%, 이 미국 시민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 발행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견고할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채권의 금리 상단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진행 또한 라스트 마일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현재 미국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는 물가가 되겠다라는 거고 이런 물가의 위험 요소들은 채권 금리의 상단을 더욱더 올릴 만한 이슈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TLT와 TMF는 채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나 현재 다행인 거는 추가적으로 12월에 25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11월에도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 단기적으로 TLT와 TMF에는 이 반등이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하는데 한번 반등이 더 추가로 나온다라면은 적게 손절을 내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으며 채권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뭘 사야 되냐라고 봤을 때요. 결국 실물금과 실물은 그리고 달러와 그리고 엔화까지도 같이 보유한다라면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안전하게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이 정말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이 이제 슈퍼사이클 과정 속에서 신용 경쟁이 동반됐을 때는 달러 엔화가 급등할 것이고 자, 이런 측면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안전하면서도 강한 수익성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러시아의 금 보유액도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만큼 현재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같이 저장 수단으로 묶여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과 은 비트코인을 사라. 그러나 폭락을 했을 때 더 부자가 될 기회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락이 나올 때 패배자가 되어서 당황하지 말고 거대한 폭락을 이용해서 거대한 세일, 거대한 부자가 될 기회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세일 기간에서는 기본적으로 달러와 엔화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물금과 은 그리고 엔화와 달러까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다면 TLT, TF 그 성과가 별로 나지 않는 거 마음고생만 하고 들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악마의 상품 그리고 언론의 선전성동 상품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좀 자유로운 진짜 돈인 금과 은을 보유하신다면 좋은 성과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